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요즘 바쁘고 피곤하고 할 게 많아서 책이랑 멀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리디북스가 가까이 왔어요. 바로 내 손 끝으로. 책이 없어도 책을 읽도록. 전자책은 리디북스. 사람들에게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려 할 때는 먼저 승리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미국 기업인 잭 스택의 말입니다. 가수이자 연기자인 비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다고 그냥 잠을 자면 내가 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오늘은 내가 이겼다 라고 되뇌며 잠듭니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을 때는 다음날 반드시 연습을 하고 이제 무승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연습을 하다 지치면 노래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다 지치면 연기 연습을 한다는 비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승패를 셈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들 합니다. 경쟁자들 사이에 소리 없는 총성이 진동한다고들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승패가 있다는 말은 승리의 요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요건이 있다는 뜻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승패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인지 패배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채용 공고에는 흔히 이런 문구가 적혀있죠.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않음. 365 공부 비타민,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중 질문 몇 가지에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동이 유산소와 무산소로 나눠지고 뛰기 같은 유산소와 근력 향상을 위한 푸시업 같은 무산소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수험에 적합한 운동인가요? 예, 저는 운동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답변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는요, 그 형은 사실 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했던 형입니다. 그런데 몸이 터미네이터 같았어요. 근육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쇳덩어리를 드는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물론 그 형은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반면 제 친구들 중에서 매일 푸시업을 하고 춤을 추고 달리기를 하고 합기도를 하고 하여튼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느냐 무산소 운동을 하느냐는 수험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운동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헬스가 취미에 맞으시면 헬스를 하시고요. 수영이 맞으시면 수영을 하시고 구기 종목이 맞으시면 스쿼시를 하시든 탁구를 하시든 그거는 선생님 나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미없는 운동을 택하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중을 좀 확 줄이고 종아리 근육을 더 키워서 검도를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번 겨울에는 그냥 헬스장을 끊었는데 솔직히 정말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검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밖에 가서 개천가를 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겨울이다 보니 뛰기가 또 마땅치 않고 달리기 한 번 하고 오면 빨랫감이 산더미라서
그냥 석 달짜리 헬스장을 끊었는데 아무리 팟캐스트를 귀에다 꽂고 그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려고 하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재미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재미가 없어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요. 유산소, 무산소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입력과 출력이 되어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 하는데 출력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백지에 써보기랑 설명하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출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란 거칠게 이야기하면 외부의 자극을 장기 기억에 저장해 넣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 시각, 교과서에 본 글씨, 청각, 강의를 들은 내용, 촉각, 일반적인 수험생은 촉각일 게 별로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외부의 자극을 장기 기억에 넣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 기억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초단기 기억입니다. 전화번호 눈으로 딱 보고 바로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게 초단기 기억이고, 단기 기억은 그것보다 조금 더 몇 초는 감은 겁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때 웅얼웅얼 하면서 외우잖아요. 그렇게 몇 초 가는 기억이 단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마치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의 학교 건물 모습처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무언가가 장기 기억이 됩니다. 공부란 교과서의 내용 혹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장기 기억 속에 착 집어넣는 바로 그 작용입니다. 이 장기 기억 속에 빨리 저장하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암기력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 응용력이 좋다 혹은 시험을 잘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출력이란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용입니다. 이게 입력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출력하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나 면접 볼 때 잘 안 나와요. 출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출력을 잘하느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 입력을 잘해야 출력을 잘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왜 입력부터 잘하라고 하느냐?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입력이 잘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즉,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대비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70점, 80점 우수수 털리는 것이 많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자기가 얼만큼 아느냐에 대한 암, 그게 메타인지죠.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입력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각한 만큼 입력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입력이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칠판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듯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입력이 완전히 된 겁니다. 혹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백지에다가 그 요점 내용을 술술술술 뭔가 키워드들을 쓸 수 있다. 교과서 전체 내용을 어렴풋이 이쪽에다가 복사해낼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입력이 완전해진 겁니다. 분명히 공부를 다 했다고 했는데 백지 앞에 놓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친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입이 우물우물하면서 설명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입력이 충분치 않은 겁니다. 입력부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력은 완전히 됐다 치고 어떻게 해야 출력을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출력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는 소위 책을 덮고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챕터를 읽었어요. 그럼 그 부분의 책을 덮고 지금 읽었던 챕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꺼내보는 거죠. 기억 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끄집어내는 겁니다. 출력을 잘하는 방법이 그저 출력을 많이 해보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들 안 하느냐? 제가 보기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력하는 것이 대단히 괴롭습니다. 모든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힘들지만 공부 중에서 입력이 출력보다 쉽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야의 책을 읽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은 무척 괴로워요. 그래서 읽던 책을 덮고 그날 분량의 글을 쓰려고 하면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 것은 쉽지만 그 부분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출력을 잘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집이라는 건 사실 그 출력을 억지로 하게끔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문제집이 없어도 교과서를 덮고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방금 전에 공부했는지 떠올려 보면 그게 바로 출력입니다.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펜이나 형광펜 등등 필기도구 선택 및 노트 정리 노하우 같은 것도 다뤄주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펜을 쓰고 어떤 형광펜에서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펜에 대한 고민은요, 지연말단입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친구가 24살에 사시를 붙고 하여튼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리 붙은 축에 속했는데 단지 그 1,000원짜리 제도 샤프 하나와 15cm 플라스틱 자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 위가 깨끗했어요. 교과서 한 권, 법전 한 권, 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빨간 펜, 파란 펜, 볼펜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샤프 하나만 가지고 1차, 2차 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7번 읽기 공부법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가늠하기에는 야마구치 마유가 펜을 썼을 것 같지 않아요. 집중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독하려면은 펜으로 메모하거나 밑줄 그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눈동자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기에도 벅찼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형형 색깔 펜으로 이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필기도 잘 못했습니다. 글씨가 좀 보기 그래서요. 노트 정리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교과서를 봤죠. 물론 컬러풀한 색깔의 펜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트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가서 서울대 공부법이다, 공부 상위 몇 퍼센트 공부법이다 이런 거 보면은 노트 필기 잘한 학생들의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냥 서점 가서 그냥 뒤져보시면은 많이 쏟아져요. 진짜 그 노트를 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공부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트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를 여러 번 봐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쁘게 만드는 취미도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노트에 애정이 담뿍 가서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목을 다 잘 해왔다. 그것이 나의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트 정리 혹은 이런저런 색깔로 교과서의 밑줄을 치느라 시간을 소모하고 정작 반복해서 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무슨 색깔의 펜을 쓰고 형광펜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지연 말단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쁜 색깔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단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리된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쁘게 밑줄 긋는 이유는 그 부분을 여러 번 보기 위함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질문 주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필기구에 대한 얘기, 운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력을 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일단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